안녕하십니까. 경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를 꿈꾸는 조나단의 상상이상 그 17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백지웅이고요. 김유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인 씨, 네. 요즘 바쁘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소문이 들립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왜 바쁘신가요? 저희 부산국제건축문화제에서 네. 2년마다 한 번씩 전시 행사를 크게 개최를 하는데요. 네. 올해가 그 해고요. 네, 9월 1일부터 네. 17일까지. 1일부터 17일까지. 네네. 17일 동안 키스와이어 센터에서 네. 전시가 열려요. 네. 키스와이어 센터는 저희가 화풀구플에서도 1회 때 소개가 된 곳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곳이 사전 예약해서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곳인데 네. 저희 전시 기간 중에는 이제 마음껏 보실 수 있으니까 네. 건물도 보시고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전시 그리고 강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재미있는 행사들도 많으니까요. 네. 많이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너무 더운데 네. 이름을 좀 바꿔서 시원한 곳을 소개해 주시길 원하는 마음에 네. 오늘은 쿨풀이라고 듣죠. 아우 좋습니다. 네. 네, 오늘은 부산의 시원하면서도 매력적인 공간을 찾아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네. 허니와 한이의 쿨풀. 굿풀. 네, 너무 오랜만에 두 분 뵙는 것 같습니다. 이승원 교수님과 양한희 대표님 오랜만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간 잘 계셨나요? 네. 아니, 오랜만이어가지고 네. 지금 너무 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1회를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쉬시는 동안 더 좋은 장소를 소개해 주시기 위해 열심히 땀 흘리시면서 돌아다니셨다는 소문이 사실인가요? 열심히 또 새로운 네.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소개해 주실 시원한 장소와 좋은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저희가 10회 10번의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마다 저희가 그 주제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그 한 주제마다 가까이 이렇게 찾아다닐 수 있는 곳을 두세 곳 소개를 드렸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주제를 범어사 가는 길이라고 하는 네. 제목으로 네. 사실 범어사 주변에 조금 최근에 생겼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네. 한 숨겨진 핫플레이스를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건물 이름은 덕팜 471, 그다음에 요산문학관, 근학관 이렇게 세 군데를 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범어사 가는 길인데 범어사도 가는 거죠? 아닌가요? 범어사도 네. 잠깐 얘기를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부산 사람들은 사실 여름에 네. 바닷가 많이 안 가시잖아요. 맞아요. 네. 오히려 부산 네. 사람들은 늘 볼 수 있으니까 네, 네. 사람들 붐비는 거 싫어해서 네. 네. 해운대나 광안리 잘 안 가시고 그렇죠. 네. 이럴 때 이제 계곡으로 주로 많이 네, 네. 빠지시죠. 네. 네. 부산에서도 뭐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계곡이 대표적인 계곡이 이제 요 범어사에 있는 금정산인데요. 네. 금정산 가시면 뭐 언제 가도 좋지만 사실은 여기 이제 뭐 여름 정말 시원하고요. 네. 네. 가을에 가시면 단풍이 엄청 예쁩니다. 네. 그래서 요 범어사 가는 길을 쭉 둘러보시면 좀 더위도 식히시고 네, 오랜만에 또 나들이도 좀 가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 주변에 범어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가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범어사 많이 갑니다. 그러세요? 네. 왜냐면 밤에 되면 그 혹시 아시나요? 어묵 같은 거 파는 포장마차가 와요. 일주도로요? 네네. 아니 어묵 드시러 범어사까지 가신다고요? 사실 그거 먹기에는 상당히 데이트 코스인데 아유, 어떻게 하셨어요? 맞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이 거꾸로 왔는데 사실은 우리 주변에 정말 오래된 천년 고찰인 범무사라고 하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사람들도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해외에서 부산에 관광객 들어오면 네. 해운대 해수욕장, 자갈치 또 범무사를 가더라고요. 네네. 또 범무사에 템플스테이도 있고 유명합니다. 해가지고 네. 많이 방문하는데 우리 가까이에 있는 범무사를 잘 모르는 거예요. 네네. 네. 범무사와 더불어서 또 금정산이 네. 우리 부산의 진산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부산에서 이제 굉장히 가장 큰 산이죠. 네. 금정산이 가장 큰 산이고 금정이라는 이름부터가 좀 금정구 네. 또 이제 범어사라고 하는 이 절 이름이랑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금정이라고 하는 금샘이죠, 금샘. 네네. 네, 금샘에서 이제 하늘에 범어가 내려오는 거죠. 하늘의 물고기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어. 범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네. 물고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금정산에 가시면 제일 높은 봉우리가 고당봉입니다. 네, 네. 그 고당봉 옆쪽에 금샘이 있어요, 실제로. 네. 네, 뭐 혹시 금으로 보셨어요? 만든 샘인가요? 아니요, 그렇진 그런 거지 않고요. 않아요? 네, 네.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아. 우물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진짜 우물이 아니고요. 여기 이 샘이 이렇게 큰 바위에 약간 우물처럼 약간 파여 있는 형태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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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가 1년 내내 물이 고여 있어요. 아, 네, 엄청 지금처럼 더운 이런 가뭄 날씨에도 네. 마르지 않고 조금이라도 늘 있습니다. 아. 네, 그게 되게 신비한 네. 네, 사람들한테 이제 부전되는 신비한 이야기이고요. 네. 아무래도 이런 신화 같은 이야기들도 있고 이 그 하늘에서 내려온 이렇게 물고기가 자리를 잡은 이 산이다 보니까 범어사의 기운도 굉장히 좋아서 오래전부터 스님들이 여기에서 굉장히 수행을 많이 하셨었고요. 수행하시는 방법들도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제 무술이 또 스님들이 하시는 무술들이 있어요. 아, 네, 그렇죠. 네, 네. 불무도라고 하죠. 어. 네, 이제 그런 무술을 연마하시는 분들도 절에 음. 계셨었어요. 음. 지금도 계신다고 제가 듣기는 했어요. 많지 않다고. 네, 그래서 부산에서 이런 다양한 역사적인 기운을 가지고 오랫동안 자리 잡은 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스님들과 절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꽤 많이 있고 뭐 학교도 이 절에서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했던 그런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명정학교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뭐 이 주변에서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니셨던 이제 할아버지들은 뭐 여기 학교에서 배우기도 하시고 그러셨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뭐 종교적인 차원을 떠나서 네. 네. 이 오래된 그 정신을 담고 있는 이 장소의 기운이 이렇게 풍부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 범사 주변을 일단 그 방문하기 전에 기회 되면 이 범어사도 꼭 한번 그 방문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 시간에 뭐 범어사에 대한 뭐 전통 사찰 건축의 양식이나 네. 범어사가 뭐 일제 시대 때 조금 왜곡돼서 변화되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네. 전문이 아니니까 네. 그 얘기를 하기보다는 범어사의 전체적인 어떤 감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서 네. 네. 다른 분들도 좀 가보시라고 하는 말씀을 권해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범어사가 전체적으로 사찰이 그 산의 경산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일자로 쫙 이렇게 남북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죠. 네. 저런 것들을 가람빛이라고 부르기도 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능선을 따라서 있는 건물에 비했을 때 사람들이 진입하는 축이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제가 그 전통 건축물 중에서도 가장 감명 깊었던 몇 건물 중에서 특히 그 경북 영주에 가면 네. 부석사. 네. 부석사도 진입하는 그 길 자체가 사람들에게 마치 이게 그 속세로부터 좀 성스러운 공간으로 들어가는 이게 기운을 점정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네. 현상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부석사에도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맨 처음에 일주문을 만나죠. 네. 그 다음에는 천왕문을 만나고 또다시 큰 보제루가 있는데 보제루의 그 밑 공간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 그래서 네. 건축 용어로는 누화진임이라고 하죠. 네. 누각. 네. 누각의 하부로 이렇게 올라가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누화진입이라고 부석사도 그렇게 되어 있죠. 네. 네. 그래서 누화진입을 통해서 1000개를 10단 정도 올라가면 드디어는 넓은 네. 마당이 펼쳐져 있는데 저 마당이 마치 그 모든 세상의 자연과 하늘을 다 담고 있는 것 같은 저 마당에만 가면 그야말로 그 전에 살던 속세로부터 뭔가 새로운 공간에 와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확연하게 들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저 마당에 있는 오래된 1000년 이상 된 저 석탑 그리고 당간지주 네. 또 석등 등이 있는데 쟤들도 찾아온 사람들에게 뭐 그리 인생을 그렇게 힘겹게 사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네.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뭐 대웅전을 이렇게 그 안에 뭐 이렇게 절을 하기보다는 대웅전을 보고 등 뒤로 돌아서
서면 네. 그 펼쳐져 있는 기와와 주변의 어떤 산세가 너무 잘 어우러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모사에 간혹하면 정말 새로운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 범어사에 이제 들어가셔서 충분히 보시고 네. 이제 내려오실 때 또 좀 좋은 공간을 한 군데 네. 소개해드리면 아, 벌써 내려와야 되나요? 네. 아니요. 이제 그 올라가면서부터 약간 속세를 벗어난 느낌이 있는데 내려오는 요 진입로 쪽에도 보시면 네. 뭐 올라가는 때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등나무라고 하죠. 우리 5월, 6월쯤 네, 되면 네, 네. 연보라색 꽃이 네. 막 흐드러지게 피는 네. 예전에 학교 교정에 많이 네. 심었던 네. 그 등나무 군락지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등나무 군락지가 네. 이제 일주문을 지나서 조금 더 올라가면 왼쪽편에 따로 이렇게 있어요. 네네. 그곳도 이제 들어가시면 되게 신비한 느낌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절이 주는 느낌과 이 주변에 자연스러운 자연도 뭔가 좀 다른 세상의 느낌을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그 어릴 때 저기 옆에 이제 계곡이 흐르잖아요. 네네. 거기서 이제 소풍 갔던 기억이 네. 소풍 많이 갔죠. 네, 네. 납니다 갑자기.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소풍 얘기했으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장소가 더팜 471이라고 하는 곳인데 네. 네. 이곳 자체가 기본적인 컨셉이 피크닉이라고 하는 그렇죠. 주제거든요. 네. 그래서 네. 산지 지형에 뭐 일종의 하나의 그 농가에 네. 농장에 농가를 이렇게 지어놓은 것 같이 만들어놨는데 네. 하나의 그 사람들이 오랜만에 찾아와서 피크닉을 즐기라고 하는 뜻으로 안팎을 꾸며놓은 집이 있습니다. 네. 들어가는 진입로가 두 군데거든요. 네. 그러니까 범어사를 보시고 돌아 나오시면서 내려오는 길에 만나실 수 있어요. 네. 네, 그 마을 이름이 하마마을이라고 아, 네. 되어 있는 곳인데 이 마을에 주차장을 통해서 진입하시면 좀 정비되어 있는 큰 길을 따라서 올라오실 수 있는 길이 있고요. 네. 그 주차장 위쪽으로 조그마한 오솔길이 하나 있어요. 네. 근데 오솔길을 따라서 또 진입을 할 수 있는 길이 두 군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솔길이 되게 좋더라고요. 오솔길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면 방금 저렇게 빨간 색깔, 초록 색깔, 저런 이렇게 남색깔로 되어 있는 저 집 사이 앞으로 탁 나와요. 정면으로 갑자기 숲속을 지나서 나왔는데 뭔가 뿅 하고 이렇게 네, 건물이 서 있는 형태고요. 특히나 이제 5월, 6월 요때쯤 되는 봄에는 청보리가 아주 장관입니다. 그래서 보리밭을 또 사이길을 거닐어 보는 체험도 되게 이색적이고 좋았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또 농장에서 진짜 이렇게 뭔가 일을 하는 공간 또는 뭐 정말 숲속에서 갑자기 어디 전원 그런 네. 농장으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공간이에요. 이 마을의 조성 과정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청보리 밭이나 가을 되면 또 메밀밭이 이렇게 흐드러지게 피는데요. 네. 그게 원래부터 이곳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아, 네. 이 건물들을 지으면서 의도적으로 네. 이후에 이게 다 네. 심었던 내용들이고 네. 사실은 아까 그 이 마을 이름을 하마 마을이라고 네. 부른다고 그랬는데 그 상마와 하마 아, 마을이 두 군데가 있고요. 네. 그래서 거기 말하는 마가 그 옛날에 그 300. 삼배를 아, 만드는 네. 그 소재가 마였는데 네. 그러니까 봉어사가 있으니까 네. 손님들의 옷가지를 만들 수 있는 마밭을 엄청나게 넓게 만들어서 생긴 이름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그 이후로는 우리가 가봐서 알지만 이 주변에 다 그 오리 고깃집이 엄청나게 네, 많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산지가 엄청나게 난개발이 많이 됐대요. 그리고 또한 산지니까 그 계곡을 따라서 물길이 있는데 네. 때로는 물길이 범람해가지고 여기가 한번 태풍 왔을 때 엄청나게 훼손이 많이 됐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한 훼손된 지형을 살리면서 이 집들을 새롭게 만들어 나갔다고 그러는데 이 사진 보시면 그 집이 지금 그 새롭게 지어진 집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맨 위에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더팜 더팜, 471이고 그 바로 연접해 있는 삼각형 지붕, 박공 지붕으로 되어 있는 곳이 주택인데 고유세라고 하는 곳인데 아, 주택입니까? 네. 네. 저기는 이
집 세 군데를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한 네. PDM 파트너스 고성호 대표의 네. 주말주택으로 이용되고 있는 집이고요. 네. 그다음 밑에 보시면 또 한 채의 집이 더 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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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저택이 하나 있어요. 네, 저택이 하나 있는데 네. 저곳이 드팜 471을 관리 경영하는 CEO 네. 분께서 거주하는 그 집으로 지었는데 처음엔 저 집을 먼저 지어 놓고 있다가 네네. 경관이 너무 좋다 보니까 카페를 하나 더 만들자고 네. 해서 이런 공간이 생겼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저 뒤쪽 공간들을 범람에서 훼손이 많이 되었던 자연들을 옛날의 지형으로 다시금 회복하는 작업들을 네.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그 바닷가 주변의 건물들을 좀 많이 소개했지 네. 않습니까? 혹은 영도에 있는 건물을 소개했는데 바닷가 건물의 경우는 바다만 보면 네. 어떤 형태라도 네. 사람들이 그렇죠. 경관이 좋다 보니까 감흥을 느낄 수가 네. 있는데 사실 이 산지 지형은 지형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을 또 최대한 살려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형의 순응을 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지형을 조정하면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작업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 빨간 색깔 건물이 네. 반대쪽은 지금 도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를 보면서 뭔가 활동을 하진 않으니까 오히려 그쪽이 창으로 되어 있었으면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쪽에 창들이 많지 않고요. 그쪽에서 보이는 풍경들은 아까 청보리 밭이 풍경으로 바로 보여집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건물 안에서 밖을 봤을 때는 이렇게 보리밭과 산세가 이렇게 보이고요. 또 지금 가려져 있는 저 뒤편으로 가면 조금 넓은 이제 카페 공간이 나오는데 네. 이 카페 공간으로 가면 숲속에 그냥 똥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말 산 중턱의 어디 숲속의 한가운데에서 피크닉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되게 독립된 느낌을 공간의 느낌을 받거든요. 네. 그리고 이 주변으로 숲이 되게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형태가 되게 포근해요. 네. 그래서 뭐 산에서 막 들려오는 새 소리, 물 소리, 뭐 벌 소리 이런 곤충 소리들까지 되게 뭐 귀에 잘 들어오는 그런 좀 정말 나 숲속에 들어와 있나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사진에 보시면 그 중앙에 그 바위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저게 네. 원래 저 위치에 있던 바위이고 네. 또 저 바위를 따라 내려가면 밑에 자그만 또 연못도 있는데 네. 그것도 원래 물길을 그대로 잡아서 만들었다라고 네. 하고요. 이 사진에서 보시면 건물이 경사 지형의 지형 따라서 레벨을 따라서 높낮이를 네. 이렇게 다르게 주고 있다는 걸 볼 수 네. 있죠. 그리고 옆에 제가 참조로 옆에 있는 게 양귀비 보시면 네. 개양기 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는 네. 붉은색 톤의 진급 판넬을 썼는데 네. 네. 왜 이걸 쓰냐 여쭤봤거든요. 네. 한 가지 목적은 예전에 그 마밭이니까 양귀비의 색깔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상징성을 주려고 했다라는 말이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그 멀리서 찍은 사진 보면 푸른 청보리밭 네. 사이에서 저 건물을 진입로에서 보고 올라가기 때문에 네. 초록 톤과 네. 딱 그 보색이 되면서 눈에 너무 잘 띄는 네. 그런 색깔이기 때문에 선택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또 이 산지이기 때문에 이 네. 온도 차이가 또 심하대요. 그래서 아. 뭐 다른 소재들보다는 네. 조금 인공적이긴 하지만 음. 이 그 징크 패널이 훨씬 더 이 지역에 오랫동안 보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소재를 썼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전반적인 색상이 참 예쁘네요. 자연하고 잘 어울리는 좀 쉽지 않은 생각이 색인데 과감하게 저렇게 썼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또 더팜 471에 대해서도 아까 외부 그 마당 얘기하셨는데 네. 그 저 마당에서 제가 그 작년 가을에 네. 건물 오프닝 하는 행사 때 제가 네. 참여를 했는데 야간에 하는데 그날 행사에 재즈 하시는 전문가를 부르셔가지고 네. 재즈 음악을 듣는데 너무 진짜 야외 마당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옆에 하마 예술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네. 저게 1년에 3번 정도 기획해서 행사를 한대요. 네. 그래서 이 드팜과 아래쪽에 그 집을 가지고 사시는 그 건축주께서 조금은 문화예술적인 그
운동을 또 여기서도 자그맣게라도 하려고 하는 네. 의식을 가지고 네. 이런 예술제를 한다 그럽니다. 네, 제가 갔을 때도 여기 밑에 사진 전시가 한창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아예 카페의 그 아랫부분은 그냥 갤러리처럼 누구나 와서 뭐 차도 마시지만 작품도 감상하고 좀 편하게 쉬다 갈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더라고요. 네. 내부 얘기하다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 버렸는데 네네. 사실 내부 공간이 더 예뻐요. 네. 그래서 이름이 지금 더팜인데 농장이라는 뜻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부가 그야말로 농장 속에 아주 농가의 한 공간 속에 자기가 들어와 있는 것 같지만 또 너무 이렇게 흐름하진 않고 되게 세련되게 인테리어 마감을 한 케이스인데 색감도 그렇고 재료의 이런 혼합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창을 통해서 바깥을 바라보는 이런 조망의 느낌들이 상당히 분위기 좋게 만들어져 있는 곳입니다. 네. 창으로 보면 바깥이 전부 다 하나의 액자 같은 풍경화 같은 느낌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게 또 매력인 것 같고, 근데 다 좋은데 사실 좀 아쉬운 점이 저는 하나 있었는데 네. 여기에 이렇게 소재들이나 이런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것들이 좀 서양에서 이렇게 많이 네. 가져온 형태들이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뭐 앞에 있던 보리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놔두고 하는 네. 것들까지는 되게 좋았는데 네. 뭐 바구니라든지 양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런 농가에서 쓰던 농기구라든지 비슷한 형태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오히려 세련되게 배치하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을 내려오면 네.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갈 곳이 네, 산을 좀 더 내려오면 범어사 입구 쪽에 네. 이제 그 동네가 청룡동이에요. 네. 그 범어사 쪽에서 이동. 이제 가까운데요. 보통은 범어사를 올라가려면 이제 지하철에서 버스를 타시고 올라가시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 지하철하고 가까운 산 쪽이고요. 여기는 요산문학관이라고 해서 네. 부산에서 정말 손꼽히는 대표적인 작가님이십니다. 네, 김정한 선생님의 네. 생애를 이제 기록으로 남기고 또 여기가 그 기와집으로 되어 있는 곳 생가예요. 네. 생가를 보존하고 있는 네, 요산문학관인데요. 여기 이제 그 더팜이랑도 범어사랑 어쨌든 가깝기 때문에 주변에 꼭 한번 가셨으면 좋겠어서 네,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부산에 세 군데의 문학관이 있거든요. 네. 네. 어딘지 아십니까? 요산문학관이요. 네. 또 세 가지라 했습니다. 수리 문화 네. 네, 있지 않나요? 해운대 달맞이 네네. 쪽에 추리문학관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명륜동 쪽에 이주홍 문학관이 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세 군데가 있죠. 그 세 군데 중에서 그래도 건축적으로 공간적으로 네. 가장 이게 조성이 잘 되어 있는 곳이라고 아, 볼 수 있습니다. 네. 저기 설계는 누가 하셨나요? 설계는 부산에 지금 많은 건축 설계 작품을 하고 계신 가가건축의 안용대 건축사님이 하셨죠. 네. 아니 보시면 이게 한옥이랑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서양식의 어떤 그런 집이 있는데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그 안용대 건축가님도 네. 저 한옥 복원된 한옥의 기와 라인과 네. 그 신축한 문학관의 그 경사진 라인들이 얼추 비슷하게 네. 라인을 잘 맞췄다라고 되게 뿌듯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라인도 그렇지만 재질감도 벽돌 소재로 마감을 해서 약간 어떤 시간의 느낌이 같이 공유되는 것 같고. 아니, 한옥이 어떤 의미가 있는 한옥인가요? 생가 복원. 아, 원래 생가. 네네. 김정한 선생님이 이제 요 쪽에서 태어나신 분이세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생가를 복원한 형태입니다. 실제로 30대까지 여기서 기거를 했다고 아. 그러고요. 또 잠깐 그 타지에 갔을 때는 네. 다른 사람이 사는데 많이 그 허물어져 있는데 네. 기념하기 위해서 다시 매입을 해서 옛날의 모습대로 그대로 복원했다고 그럽니다. 여기 출신이시고 네. 이제 부산에서 오래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이 소설을 쓰시는 내용 중에서도 아까 범어사 이야기 잠깐 나왔었는데 네. 범어사가 이제 일제 강점기 때는 약간 변질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또 소설로 남기셔가지고 뭐 밤에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일도 있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뭐
이렇게 굉장히 고집스럽게 본인의 가진 생각들을 정직하게 풀어내시는 분이시고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문구가 네. 사람답게 살아가라라고 아, 이렇게 네. 여기 앞에 이제 적혀 있는데요. 저 문구가 가장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문구입니다. 네. 저 명구와 더불어서 그 김정환 선생님의 기본적인 모토가 어떤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소통을 되게 중요시 여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그 문학적인 정신을 그 건축가도 받아들여서 디자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경사적인 그 지붕의 라인도 참 좋지만 가장 이 건물에서 디자인이 좋았던 것은 저기 이게 건물을 이렇게 띄워놓은 부분이죠. 네. 그래서 건축 용어로는 네네. 필로티죠. 그래서 한쪽에는 기둥이 내려와 있는 저 띄워놓은 공간에서 이렇게 바라다 보이는 잔디와 저 너머의 그 검정구의 여러 집들. 또 이 필로티 처리를 했기 때문에 뒷집하고도 이렇게 시각적으로 그러네요. 소통되고 네. 저 널찍하게 처리해 놓은 필로티 방식이 가장 좋은 그 아이디어였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의 코스를 쭉 간 것 같은 느낌. 네. 소풍 가기 참 진짜 좋을 것 같은 느낌이 가족들이랑 들어요. 네. 자녀들이랑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교육적인 내용도 많은 것 같아서. 더운 여름이지만 시원할 것 같은 느낌이 네. 상당히 많이 듭니다. 네. 오늘도 좋은 장소 소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코너 상상 이상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시를 바꾸고 싶어하고 또 직접 바꾸고 있는 두 분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더 나은 내일을 꿈꾸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는데요. 네, 왠지 조나단의 절친일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네요. 아유 어느새 조나단 약간 기억 속에서 그러게요. 이상한 상상을 안 해서. 그런가요? 그리고 하풀구풀에서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죠. 저희 그 이바구 캠프도 네, 소개했었고, 네. 네, 복례시장에 네, 맞아요. 대통전수방도 한번 맞습니다. 소개했던 네, 네. 네, 그 이야기의 주인공 두 분이십니다. 박은진 대표님과 정영민 활동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물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도 나가지만 팟빵이나 팟캐스트를 통해서 목소리만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소리만 들으신 분들은 어떤 목소리가 누군지 잘 아시겠군요. 남자분, 여자분이니까. 그래도 각자 내 목소리가 이렇다. 예, 한번 네, 그런 의미를 담고 한번 각자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바구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공유를 위한 창조의 박은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영도 대통전수방 현장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영민 현장활동가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 두 분은 원래 서로 알고 계시던 사이이셨나요? 네, 사실 이 사업, 이런 도시재생 사업을 네. 하다가 만나서 네. 네, 우연찮게도 나이도 같아서 친구입니다. 실제로. 나이까지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90년생입니다. 정말요? 잠시만. 90년대에 사람이 태어났다고. 아하, 자세 좀 편하게 잡고. 90년생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제 활동가 또는 이제 뭐 다른 지역에서는 사회 혁신가라고도 또 부르기 시작하는데 이런 활동가를 하게 된 어떤 시기나 또는 계기는 무엇인가요? 각자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우리 박은진 대표님부터 한번. 네. 저는 원래 도시를 공부했었는데요. 네네. 공부를 하다가 제가 진로를 좀 고민하던 시기에 아일랜드를 갔었어요. 영국 옆에 있는. 네. 거기 아일랜드에서 공동체 생활을 이제 자원봉사 활동으로 1년 정도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공동체 생활이 몸에 배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조금 굳이 경쟁하지 않아도 우리가 옆에 있는 이웃이랑 살아도 잘 살 수 있겠구나라는 게 네. 뭔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이. 어. 그래서 한국 돌아가면은 그런 걸 좀 해보고 싶어 생각을 했는데 네. 때마침 돌아오니까 부산에는 이제 마을 만들기라는 사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었고 도심재생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사업에 참여를 해서 그런 마을을 한번 만들어서 살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면서 그렇게 움직이게 된 것 같아요. 아일랜드 춥지 않습니까? 굉장히 네. 좋아요. 그런가요? 네. 아니
얼핏 듣기로는 그냥 공동체 그 삶이라는 게 과연 어떻길래라는 생각이 약간 드는데 좀 다른 게 있나요? 상상이 잘 안 가서 그런데. 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문을 열고 나갔는데 엄마가 100명 있는 느낌? 아, 그러면은 다시 네. 열고 나갔는데 이모가 100명 있는 느낌? 네. 아, 네, 이모님이. 너무 이렇게 네. 가족 같은 관계가 네. 그냥 꾸미지 않아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묻어나니까요. 네, 좋았던 것 같아요. 삼촌은 없습니까? 삼촌이 있었으면 제가 거기 있었겠죠. 아니 그러면 그 말씀이 이게 이모님들처럼 좀 나에게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나를 막 케어해 준다든지 뭐 이런 걸 의미를 하시는 건가요? 딱히 그런 거는 아닌데요. 네. 그냥 이제 그 제가 있었던 공간이 장애인들이 살던 마을이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들끼리 살기 어려우니까 이제 저 같은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살아가는. 그래서 저희 마을에 한 110명 정도 살았거든요. 네. 근데 이 안에서 정말 재미있는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한 달은 마을 축제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네. 전부 다 달려들어서 그 일만 열심히 하고요. 또 다른 날은 우리 퍼레이드 해야 되니까 또 퍼레이드 준비에 또 다 같이 매진하고 네. 그게 12개월, 그러니까 1년 동안 매일매일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같이 하고 같이 생활하고 하니까 그런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니 아일랜드 갑자기 여쭤보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잠시 네. 우리 정현미 활동가님 이야기 먼저 들어보고 네, 저도 집중적으로 재밌을 것 한번 같은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영민 활동가님은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예, 사실 옆에서 이렇게 아일랜드가 나올 줄은 몰랐는데 저는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이유인 네.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건축을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지금 주위만 돌려가도 건축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실례지만 저는 도면 그리는 게 너무 재미가 없어서 네. 그래서 다른 재밌는 일이 없을까라고 네.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이제 도시재생대학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사실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조금 참여하다 보니 꼭 건축을 전공해도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가지고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 도시재생 사업을 했던 지역이 어디인가요? 처음에는 네. 부산 진구에서 이렇게 마을 만들기 같은 사업을 좀 했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뭐 동네나 저희 뭐 강서, 영도 하고 이렇게 조금 많이 좀 돌아다니면서 사업을 이렇게 좀 도와드렸습니다. 사실 네. 그때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제 역할은 사실 크진 않았습니다. 아니 복례 시장이면 영도에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영도도 영 아일랜드죠. 네, 이거 예전에 웃어야 됩니다. 윤희 씨가 했던 거예요, 이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활동가 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저도 사실은 맞습니다. 이분들이 도대체 뭘 하시나라는 생각이 약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하루 일과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 뭐 어떤 우리가 이런 일련의 뭐 일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이바고 캠프 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소한 지 이제 딱 1년 네.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조금 추격해보면 보통 아침에 저희가 출근하면은 손님분들, 게스트하우스니까 손님분들 퇴실 돕고요. 그리고 어머니들 출근하시면 같이 일하고 같이 밥 먹고 그리고 오후에는 어머니들이 이제 다른 일, 네. 청소나 뭐 빨래 하시면 저희는 이제 서류 일 보고 또 저녁 같이 먹고 술 한잔 하고 헤어지고 네, 이 정도? 이제 이렇게 피켓 만들고 그런 거 안 합니까? 그런 거 붉은 띠만 예? 안 합니다. 안 합니까? 아니 그러면 1년을 놓고 보면 뭐 어떤 축제를 뭐 기획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시는 당연히 건가요? 그거는 네. 이제 하죠. 뭐 네. 명절 기간에는 이제 마을에서 준비하는 뭐 오픈하우스 이런 것도 기획해서 준비하고요. 네. 그 외에 한 10월이나 11월에 항상 저희가 할로윈 축제를 계속 하고 아, 있거든요. 네. 마을에서 할로윈 축제 이런 것도 계획하고 그 외에 뭐 크리스마스, 뭐 연말 연시 다 같이 이제부터 행사의 계절이 오고 있죠. 네. 네,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아니 할로윈 축제를 하면 마을 분들이 참가를 하시나요? 네, 어머니들, 할머니들 같이. 이제 이렇게 귀신 분장도 하시고. 네.
아 그런가요? 네, 작년에 했는데 네. 너무 좋아하셨어요. 처음 겪어보는 거잖아요. 네네. 처음. 그리고 초콜릿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술도 저희가 무제한으로 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다들 매년 했으면 좋겠다고. 아, 한번 가야 되겠네요. 아니 우리 항상 할로윈 축제 하면 왜 이렇게 뉴스에도 자주 나오지만 막 네. 홍대나 이태원, 서울에 네, 이런 네. 데서 좀 너무 좀 문란하게 이렇게 뭐 축제를 즐긴다든지 네. 뭐 술 뭐 이런 걸로만 이렇게 대표돼서 좀 문득 가고 싶지만 축제에 참가하고 싶지만 또 그렇게 하기는 싫었는데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거긴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주머님들 네. 그 좋아하시겠네요. 귀신 복장 네, 귀신 분장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니 좀 근데 궁금하기도 하고. 활동가 분들이 젊으셔서 네. 이런 할로윈 파티나 이런 걸 기획해가지고 네. 다 같이 즐길 수 있게 이런 기회를 만드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혹시 달빛 옥상 그 영화제도 그러면 기획을 네. 하시나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부산 국제 단편 영화제에서 이제 저희 캠프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네. 거라서 그냥 저희도 자주 올라가서 봐요. 네. 어머니들이랑. 저는 그 사실 이바구 캠프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할 때 이제 너무 지역 주민하고 과연 소통이 얼마나 될까라고 의구심이 좀 들긴 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많이 좀 이렇게 발전이라고 하면 좀 웃기지만 이제 변화가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들기도 합니다. 네. 정민 그 활동가님은 이제 네. 복례시장 쪽하고 그러니까 그 대통전 수방 쪽에서는 어떤 또 활동을 뭐 하루 일과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실 저희 하루 일과를 지금 가장 궁금해하시는 분이 사실 저희 부모님이세요. 제가 지금 그렇습니까? 직장을 네. 이제 활동가로 한 지가 한 8개월 정도 됐는데 네. 아직까지도 사실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네. 사실 저희 부모님도 모르시는 거면은 네.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제 MC 분들도 모르는 게 사실 모르는 게 좀 생소한 직업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딱 하나의 직업이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여기 박은진 대표 같은 경우는 주거 지역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도시 재생을 하고 있고 저희는 상업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인분들이나 이렇게 창업자분들을 좀 많이 지원하는 역할들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많이 개가 다르면서도 또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로 하루 보내는 시간이 진짜 제가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좀 예측이 사실 잘 안 갔습니다. 왜냐면은 상권 활성화를 하다 보니까 하루는 어떻게 보면 정말 회의만 오전에 한 2건 그리고 오후에 3건 하면은 자 이제 오늘의 업무를 시작해 볼까 하면 오후 5시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일이 시작되는 경우도 좀 있고 근데 확실히 제일 특이하다라고 할 수 있는 점은 기획부터 계획 그리고 실행하고 이제 피드백에 대한 대응까지 보통 한 명이 다 모든 일을 다 하게 됩니다. 네. 그런 부분이라서 사실 실제로 근데 뭐 그런 일을 뭐 전문적으로 잘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다라는 부분들이 활동가의 아마 공통적인 역할인 이게 것 같습니다. 질문의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데 대통전수방은 어떤 일들을 하는 곳입니까? 제가 네. 오랜만에 저희 부모님께 제 직업을 소개해 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너무 네. 너무 저희 신이 나서 부모님도 저 뭐 하시는지 잘 네. 모르겠어요. 방송 찍으러 간다 그러면 뭐 어디 저기 아프리카 TV 하시는 줄 알고. 네. 어떤 곳입니까? 대통전수방이라는 거를 저희는 처음에 이야기를 했을 때 물론 제가 지은 건 아니고 저희 부코디네이터 분이 지어주셨는데 이거 가지고 참 많은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네. 도대체 저게 뭐냐? 네. 이게 내가 이 복례일동 주민인데 대통전수방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말을 많이 하셔요. 근데 사실 이게 조금 뜻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통하고 전수가 이렇게 나눠서 있는데요. 사실 저희 복례시장에 있는 복례일동은 영도의 그 관문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입구라고 할 수가 있어서 이 지역이 열리면 영도 전체가 열릴 수 있다. 그래서 운수 대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통했으면 좋겠다. 이게 처음에 저희의 꿈이었고 네. 그럼 어떻게 그럼 대통하게 하겠느냐라고 봤을 때 전수였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전수를 기술 전수를 해준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복례일동을 쭉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전통산업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분들이 네. 많이 존재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이제 삼진어묵도 있고 네. 하고 이제 뭐 영신칼 스토리나 이런 장미칼 원조하신 분들도 있고 저희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하고 시장 안에서도 막 두부만 60년 하신 분들이 계시고 어,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분들을 다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더니 지역에 나도 좀 환원을 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그 본인들의 기술을 전수해 주셔라. 그러면은 창업자들이 많이 복례동으로 몰려들고 네. 그러면은 이제 지역의 환원도 되고 상권 활성화도 될 것입니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 개념이 합쳐진 게 대통전수방이라는 이름이 아니 저는 정해졌습니다. 대통 들으니까 대통주 뭐 이런 그래서 그런 거 만드는 걸 전수해 주나 죄송합니다. 네. 근데 네. 자기만의 이런 비법 같은 거는 보통 다 비밀로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설득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사실 설득을 한 건 아닙니다. 네. 오히려 지역 기업 분들이 나 하나만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 파급력이 클 수가 없다. 오히려 이 기술 자체가 이어져야 하고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나도 더 클 수 있다. 라고 오히려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 부분은. 멀리 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자기의 기술을 전수해 주겠다는 분들은 계시고 네. 그러면 이걸 받겠다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가요?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지금 이번에는 조금 많지가 않았었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창업 프로그램 하는 거를 사실 많아요. 네네. 이렇게 중소기업청에서도 많이 하고 부산시에서도 많이 하고 했을 때 저희가 봤을 때 가장 큰 특징은 다 약간 무료였어요. 그래서 수강료가 다 무료다 보니까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약간 조금 뭐라 해야 되죠? 맞아요. 실제 기술로 네. 하기 위해서 조금 원래 등록금을 좀 내야 받았죠. 네. 열심히 이제 의지를 가지고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70만 원이라는 등록금에 관한 걸 저희가 받고요. 그리고 6개월의 수료 과정이 끝나면 다시 환원을 해서 그 금액 가지고 모의 창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실제로 좀 잘된 성공 케이스를 뭐 많이 알고 계시는가요? 그런 경우가 많나요? 아쉽게도 저희가 네. 시작한 지가 8개월이 돼서 아. 아직 그 1기 수료생들이 아직 교육이 끝나질 않았어요. 한 기회 그 교육 기간이 얼마 정도 되나요? 6개월 정도 됩니다. 6개월이요. 네. 아, 그러면 곧 이제- 네. 네, 이제 곧 모의 창업을 이제 들어가고 계셔서요. 어떻게 전망을 어떻게 뭐 잘 될 거라고 네, 사실 저희는 그분들이 항상 연습해 오시는 음식을 사실 많이 먹어요. 네. 그러면은 처음 하셨을 때는 저희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이게 좀 당황스러울 정도도 있었는데 네. 지금은 정말 맛있는 제품들도 많이 나와서 성공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떤 음식들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 첫 해에는 어묵 산업을 지금 기술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어묵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음식들을 좀 많이 개발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이거 이제 레시피를 공개하면 제가 그 교육생분들한테 혼이 날 것 같아서 네. 예, 비밀 레시피들이 막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픈하면 이제 막 네. 나오겠군요. 네, 제가 막 쇠고랑 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도시재생 소셜벤처 공유를 위한 창조라는 게 있는 것을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게 어떤 소셜벤처인가요?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 회사가 이제 만들어진 지 3년 정도 됐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설립한 건 아니고요. 네. 이렇게 예전부터 활동을 해오셨던 선생님들끼리 이제 모이셔가지고 한번 지역에 새로운 변화를 좀 만들어보는 그런 회사가 필요하다 해서 만드셨는데 거기에 제가 막내로 들어가서 올해 1월달에 제가 대표로 취임이 된 거거든요. 그런가요? 네. CEO입니까 이제? CEO입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가 하는 역할이 이제 도시재생 사업에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역할을 해줘야 같이 이게 잘 맞물려서 굴러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대부분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많이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외에 이제 부족한 사람과의 관계 아니면은 도시 콘텐츠 뭐 아니면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조금 활용해서 새롭게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소셜벤처라고 하는 게 저희가 하는 역할이 사실 영리의 목적도 있지만 그만큼의 공공성을 가지고 그렇죠. 네. 하고 있는 일이다 보니까 다들 여쭤보시는 거예요. 왜 사회적 기업 인증을 안 받아? 인증을 안 받아? 근데 저희는 사실 그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대신할 만한 단어가 어디 있나 찾아보니까 서울 쪽에서는 이제
사회적 기업 대신 뭔가 더 자유롭고 혁신적인 일을 하는 그런 공공성을 가진 회사들을 소셜벤처라고 칭하더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맞물려서 저희가 그렇게 칭하게 됐습니다. 구성원이 대략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은 4명 정도 있고요. 네. 조금 다 맡은 역할이 다 달라요. 네. 한 분은 이제 경영 쪽으로 거의 전담해서 하시고요. 한 명은 문화기획, 한 명은 청년, 그리고 한 명은 사회적 디자인 이렇게 해서 이제 각자의 분야를 조금 계속 발굴하려고 네. 노력하고 있어요. 대표가 되는 기준은 뭡니까? 1년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끝없는 열정? 외모라고 하시면 제가 받아치려고 했는데 아니 맞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니 대통령 수방은 그러면 대략 몇 분 정도가 이제 구성원으로 돼 있으신가요? 저희가 상근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6명 정도 됩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반상근 겸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한 3분 정도 해서 총 9명 정도가 항상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활동가 이제 국내 시장을 기점으로 해서 하시는데 어떤 변화라고 할까? 이렇게 우리 지역이 좀 변하고 있어라고 하는 게 느껴지시는 게 있으신가요? 사실 뭐 지금 단계에서 변화라고 하는 체감될 만한 거는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네. 저희가 2016년도는 사실 계획을 세웠고요. 2020년도까지의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직 물리적 시설들은 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에 이렇게 체감되는 변화는 사실 적어요. 하지만 근데 저희가 이번에 막 프리마켓 같은 행사를 영도 복례시장 내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는 처음에는 이제 막 저희가 가격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막 이런 것도 해가지고 이거 포장지 조금만 바꾸면은 이거 되게 많이 이번에 팔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설득하고 했을 때 정말 이렇게 통닭 써시는 분들이 이렇게 통닭만 써시고 저는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렇게 하셨는데 막상 당일 딱 행사 끝나고 나니까 그 제가 만들어드린 그 가격표를 안 주시더라고요. 이거 있으니까 되는 것 같으니까 나 줘 하시길래 네 하고 드렸습니다. 그렇게 약간 좀 반응들이 좀 빠르신 것 같아요, 상인분들은. 그러면 그 이바구 캠프 주변에서는 또 어떤 변화들이 좀 보이시나요? 캠프요? 네네. 주민분들이 좀 사실 그 요새 되게 부산에서 유명한 카페가 네, 저희 네, 인근에 맞아요. 저희 한번 소개했습니다. 아, 네. 네. 초량 카페. 초량.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손님분들이 워낙 많이 오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마을이 붐비는 공간으로 변했어요. 네. 예전보다 훨씬 더. 근데 이제 캠프의 직접적인 영향은 주민분들이 언제든지 모여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모이면 항상 이야기 나누고 놀다 가면 그래서 조금 분위기가 화목해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많이. 근데 우리 자꾸 이바구 캠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부산 시민분들 아직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은 많은 분들이 알고 찾아오실 것 같은데. 저희 이바구 캠프는요 도시재생 사업으로 만들어진 민박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숙박시설로 게스트하우스가 있고 그 외에 뭐 다목적 공간으로 또 사용을 하고 뭐 식사할 수 있는 주방도 있고요. 그래서 건물이 총 4채가 있는데 이 4채를 전부 다 이제 캠프에 오시면 활용을 해서 쓰실 수 있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단체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워크샵 하시거나 아니면 뭐 회식을 하시거나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저희 건물 뒤로 편백숲이 너무 조성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피톤치드 뿜뿜 진짜 네 뿜뿜 아침에 그렇게 산책하시고 이렇게 숙박하시고 하면 굉장히 부산에서 조금 경험하기 힘든 그런 힐링 코스로 손에 꼽히는 것 같아요. 아니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제 방송 보고 네. 저기 이번 휴가 때 묵을까 하는데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괜찮다고 그랬죠. 감사합니다. 제가 느끼기로도 뷰가 너무 좋아서 네. 너 거기서 야경 네. 끝내준다. 네. 아마 숙박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리고 음식을 다 거기 아주머니들께서 해주시잖아요. 네. 근데 손맛이
엄청 나시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정말 전라도에서 단체로 오셨는데 감탄을 하고 가셨어요. 아, 전라도 그런가요? 분들이. 어, 네, 맛의 고장인 전라도에서 감탄을 하셨다니. 인정해야겠네요. 진짜. 인정. 아니 그러면 좀 힘든 점도 좀 있나요? 아무래도 이렇게 어머니 주민분들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요. 이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네네. 당연히 술 한잔 하다가 싸울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힘들 때가 있죠. 이렇게 잘 합의 맞춰져 가다가 또 어느 날 고꾸라졌다가 또 거기서 또 다시 올라가다가 근데 이게 그 정도는 갈수록 나아지긴 하지만 이게 언제쯤 우리가 정말 100% 마음을 다 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는 그때 조금씩 힘든 것 같아요. 다시 또 모아야 되네. 다시 우리가 또 고민을 해야 되네. 이런 시기가 올 때. 근데 그거 말고는 재밌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뭐 물론 이렇게 화음도 있겠지만 불협 화음도 어느 정도 네. 있어야지. 또 그렇죠. 아일랜드에서도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좀 주민들끼리 서로 다투고 뭐 항상 좋습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안 받아주시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통 전수방을 또 하시면서 그러면 네. 또 힘든 점이 또 있으신지. 사실 힘든 점보다는 오히려 즐겁거나 네. 재밌는 기억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꼭 대통전수방이 아니더라도 이 네. 도시재생 사업에서요. 사실 이렇게 주민분들 만나서 사실 이제 주민분들이랑 생각 같이 해보고 고민 들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조금 배운 거 가지고 이렇게 손과 발이 되어가지고 아이디어로 표현을 해드리다 보면 상당히 좀 재밌고 보람찰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힘든 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도시재생 사업들이 다 프로젝트성으로 약간 지속 가능하다라는 그 보장이 사실 없잖아요. 네네. 그 부분들이 항상 이렇게 마음에 품어야 된다라는 점, 그 점이 제일 힘든 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박 대표님은 그러면 고향이 저는 경남 창원. 아 네, 창원이신가요? 창원이 고향이에요. 이 부산 출신이 아닌 두 분이 부산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이바고 캠프를 하시면서 이런 점들은 참 보람이 있다. 아까 뭐 힘든 점은 좀 주민분들 사이에 이제 불협화음이나 이런 게 있지만 이런 점들은 참 보람차더라라는 점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요? 아까 이야기 드렸던 그 내용이 항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마을의 일이다 하면은 같이 힘을 모으고 네. 서로 다독여주고 그리고 같이 그거를 이렇게 직접 실행을 하는 거 그 자체가 굉장히 보람되죠. 저는 안 하실 줄 알았는데 네. 이번에도 또 집에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또 한 며칠 찾아가서 얘기 듣고 해야 나오실 줄 알았는데 어차피 또 해야 된다 애가 이러면서 또 나오셔가지고 또 네. 같이 손발을 맞추는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우리 또 경상도 약간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귀찮아 하면서도 또 해야지 친드레 뭐. 같은 에이 뭐 하지 뭐 이러면서. 네. 아니 대충 이렇게 마을 주민분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어떤 규모라고 할까요? 대략 한 몇 분 정도가 마을 주민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저희가 이제 캠프 입구부터 이제 지리적으로 봤을 때 산 안에 있는 주거지를 저희 마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지금 현재 한 100가구 정도 거주를 100가구요? 네. 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은데요? 100가구가 다른 네. 곳에 비하면 그래서 저희는 이제 네. 100가구 정도 거주하시는데 그 중에 30%가 저희 캠프 사업에 이제 마을 기업의 주주로 다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아니 100가구면 적어도 한 가구당 두 분씩 잡으면 한 200분은 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보셔야 요즘 같은 시대에 200분이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게 잘 없을 것 같은데요. 200명이 다 참여를 하진 않는 거죠. 그 중에 네. 30%니까 네.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음. 근데 이제 그분들이 직접 캠프에 나오셔가지고 뭐 일을 하시거나 이러시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직접 나오시는 분은 한 5분 정도 매일 같이 일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뭐 마을 축제나 무슨 나눔 행사 뭐 같이 놀러 갈 때 이제 이럴 때 참여하시는. 참여해 주시고 나중에 목표는 100% 만드시는 네, 게 그게 제일 큰 목표죠. 멋지시네요. 그리고 우리 그러면 정유민 활동가님은 뭐 이런 점들이 참 보람 있더라라고 생각하시는 점들이 어떤 게 있으신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조금 있으면 보람된 이제 시기가 올 것 같네요. 막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네. 직접적으로 뭐 창업을 하신다든지 해서 성공을 하는 케이스들이 이제 생기면 좀 그런 것들이 생길 것 같은데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보람찬 어떤 그런 경험들은 어떤 게 있으신지요?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생분들이 이제 창업을 이루고 그리고 이분들이 다 성공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와서 한번 좀 팔아주지 않아도 되더니 한번 먹고 가라 네. 정도 할 만큼 잘 만약에 이렇게 성공을 하신다면은 정말 보람된 일일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이번에 첫 해를 교육하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 이 교육기관은 지금 삼진이음이라는 기관이 지금 비영리 단체가 네.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말 이제 교육생분들도 그렇고 이제 이 비영리 단체 분들 직원분들도 그렇고 정말 많은 좀 이렇게 서로가 많은 고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서로 교육기관 교육 커리큘럼 맞춰야 되고 이제 이 교육생들도 처음에 이런 걸 많이 해보고 싶은데 이제 커리큘럼이나 이런 게 이제 맞춰주는 부분에 좀 한계가 있어서 조율하다 보니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털털 털고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너무나 그냥 즐거운 시간이었다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 이제 차 한 2대씩 3대씩 이제 끌고 오시면서 이제 한번 오늘 맛있는 거 사주러 오겠다 이렇게 하면 참 보람 있는 일이 아닐까라고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 사실은 두 분을 잘 몰랐어요. 이번 방송하면서 이제 알게 됐고 저보다 이제 어리시다고 해서 한 5살 정도 어린 것 같은데 들켰나요? 아니 그래서 좀 뭐 이렇게 뭐 한번 이야기나 들어볼까 이랬더니 아유 이게 제가 예, 고개를 숙여야 될 것 같은 네, 정말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 못했던 부분들에서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가치관도 뚜렷하신 것 같고 네. 저는 저 나이 때 뭘 하고 있었나 지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 5년 전. 아, 유진 씨는 3년 전. 네. 죄송합니다. 네. 저희 다음 주에 또 2부 때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아, 벌써 1부가 끝났나요? 네네. 아,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궁금했던 더 재밌는 질문들을 한번 던져볼까 네.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씨 인사하는 방법도 소개해 주셔야죠. 이건 이제 전 상큼하다고 생각해서 했었는데 네. 좀 더 상큼한 분들이 나오셔서 하기가 부끄럽네요. 네. 네. 손을 이렇게 올리시고요. 별거 아니에요. 네, 안녕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흔들면서 해야죠. 네, 해줘주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